다음 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미소정보기술의 그 손진호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자연어 처리 기반 주요 판독문을 분석 및 데이터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잘 지켜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어 처리 기반 주요 판독문 분석 및 학습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소정보기술 기술연구소를 맡고 있는 손진호라고 합니다. 네. 판독문의 비정형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우선은 의료 비정형 데이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 비정형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율은 현재 정형 데이터의 증가율이 15배 이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네, 잠깐 차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수기, 영상 정보 등 80에서 9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도입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료 데이터의 정형화 연구는 과연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작된 게 보시는 논문과 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자연어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부분과 그 다음에 ADR, STR의 그 판정으로 한 디텍션에 대한 그 논문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이런 이제 판독문의 정형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수기로 판정하고 측정되는 부분에서 계산을 했을 때 공수라든가 사람들의 시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휴먼 에러도 발생돼서 대략적으로 이 논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ADR을 측정하는 경우에 4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했을 때는 데이터 로드, 전처리, 텍스트 분석, 후처리를 통해서 단 2초 안에 이런 아데노마 측정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판독문을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심혈관 질환의 판독문 자체는 의사 선생님이나 기타 판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읽기에는 정확히 보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으나, 반대로 이 시스템이나 데이터화를 시켰을 때는 불친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읽고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라벨링하거나 태깅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이 순환기 내과의 그 내시경 판독문을 보시게 되면 이 판독문만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병리 판독문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그 판정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에서 판독문 정형화라는 부분은 데이터의 정의를 하고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 존재를 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의 구성은 현재 많은 부분에 AI 학습 데이터 구축에 대한 프로젝트라든가 사례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고 직접 판단하는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러한 판독문 정형화 시스템을 통해서 초기에 학습 데이터를 빠르게 구축하고 질이 굉장히 높은, 정확도 높은 정형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습 데이터 구축은 데이터 통합의 의미가 있고,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판독문의 보다 높은 정확도, 그 다음에 수작업에 대한 감소 부분, 그 다음에
맞춤형 연구 지원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분류 및 자동화 레포트 이러한 데이터들이 정형화돼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현재 트렌드에 맞는 이미지나 동영상의 그 학습을 통한 네, 판도 부분에서 더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판독문에 대한 정형화 프로세스를 세 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텍스트 분석, 데이터 정의 및 추출 영역이고요. 데이터 전처리에는 사람이 읽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치환되거나 변환되거나 그러니까 즉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 형태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은 자연어 규칙에 의한 랭귀스틱 룰을 사용해서 영상 판독 및 정보에 대한 분류 체계인 텍사노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정의 및 추출 부분에선 사람이 또는 의사 선생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담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의한 정의가 어떻게 판정이 되더라는 정형화 규칙을 내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전처리의 예시를 보시면 이 판독문의 기본적인 요소가 존재를 하고요. 이 판독문 자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현재 당사에서 진행되는 시스템은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처리와 규칙을 정의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 분석에서 진행되는 그 링귀스틱 룰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판독문이 기계가 읽을 수 있게 데이터가 변환이 되고 그러한 텍스트 분석에서 링귀스틱 룰이라는 규칙이 부여가 되고요. 이 자체는 객체와 객체 간의 거리 뭐 주어와 그 다음에 서술 부분의 키워드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링귀스틱 룰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분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연어 처리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작부터 자연어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어는 인간의 언어 현상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모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의 기본적인 그 형태는 형태소와 품사를 내정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라고 진행됐을 때 나와 는 대명사와 조사 등에 대한 형태소 분석이 기본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형태소 분석은 열과 그 형태소 열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처리, 그다음에 분석 후보 생성, 결합 제약 검사, 후보 선택, 후처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자연어 처리가 기반이 돼서 많은 이제 그 사전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사전, 명문사전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이 존재하는데 도메인에 특화된 의료에 대한 뭐 엑스레이나 CT, 기타, 뭐 탈룸 등에 대한 의료 용어 사전화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전과 분류 체계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그 언어학적으로는 텍사노미와 시소로스라는 구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자체가 이제 판독문의 정형화의 기본적인 구조를 잡는 텍사노미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링귀스틱 룰이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그 디스트라는 7단어 간의 거리를 주어지게 되는데요. 리마와 페이션트의 기본적인 패스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1이라는 코드에 정의를 하겠다라는 그 도메인 지식이 정의가 되면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그 리마와 페이션트 간의 사전이 구축이 되고 분류 체계가 구성이 돼서 패스라는 구간이 주어지고 이게 정형화되는 하나의 예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언어학적으로 링귀스틱 룰에 대해서 다양한 함수가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룰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사용되는데 불렌 룰이라 그래서 엔드와 낫이라는 부분은 많은 그 사용자들이 알고 계시고요. 이걸 넘어서서 이제 미노시나 디스트, 그 오더 디스트, 디스트 CP라는 언어적으로 배치를 했을 때 주어와 서술부, 그 다음에 주요 주제 키워드와 키워드가 발생되는 여러 구간을 인식하는 부분. 사람들이 이제 보통 글을 읽게 되면 내가 주제로 찾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를 먼저 보시게 되고요. 그 키워드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 문장이 주요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러한 언어를 이 링귀스틱 룰에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 가능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링귀스틱 룰 자체만으로 생성되기보다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써서 그 링귀스틱 룰 제너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판독문의 정형 데이터 작업 시
자동화되는 텍사노미, 즉 분류 체계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추천하고 자동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지지도와 신뢰도 등을 세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자동 룰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의가 되고 후처리되는 부분에 다양한 형태로 조건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 판독문의 정형화를 진행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차 정의와 2차 정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전에 다 뭐 인공지능이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그 오버피팅되는 과적합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1차 키워드 세팅된 부분과 2차 키워드 세팅 부분의 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형화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게 설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판독문의 정형화에 대한 사례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며 닥터앤서의 심혈관 질환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이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 30명 정도 투입이 돼서 한 1000건 정도를 진행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다가 저희가 이제 판독문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산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각각 CAG, CT, CABG, 스텐트, 탈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돼서 93% 이상의 정확도를 제시시켜 드리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ADR, SDR 그러니까 용종과 삼종이라는 순환기내과의 대장 내시경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50에서 7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장 내시경에 대한 선종 발견율에 대한 정형화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95.8% 이상의 정확도를 제시하면서 생산성 평가나 기타 의료진에 대한 평가도 훌륭히 수행을 하게 됐고요. 보다 높은 정확도를 제시를 충분히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세종병원이라는 곳에 흉부 CT, CAG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엑스레이와 CT, CAG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이런 그 판정에 대한 정확도는 평균 99% 이상을 진행을 해서 보다 이제 의료진께서 직접적으로 많은 시간과 휴먼 에러를 발생하기보다는 시스템 등을 통해서 보다 질이 높은 정확도와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그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질문은 또한 메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에서 질문 있으시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에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그럼 간단히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결국은 비전형 데이터 병원에 보면 80% 90%가 비전형 데이터예요. 현재는 정형 데이터 위주의 데이터 분석 생태계가 거의 지금 이제 그것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비전형 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정말 맞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EMR에 있는 데이터들은 한글과 영어가 혼용돼 있고 미스플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녹여서 다중 언어들을 커버를 하실 수 있을지 의미론적으로 그게 또 굉장히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 리저널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그걸 같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EMR이나 기타 많은 데이터를 체크를 했을 때 그 용어가 그 메디컬에 딱 맞는 용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에 그 의료 용어 사전을 각 질병이나 그 도메인별로 해서 구축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언어를 이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용어를 사전에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 정도를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데이터들은 그 사전, 도메인, 용어 사전을 통해서 완벽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플로에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